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나날이 만족해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 책에 있는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달 중에 최고로 더운 무더운 여름 8월이었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도록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네요.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내 말은 박혜선. 풀밭이 방석처럼 폭신폭신하다고 아무 곳에서나 벌렁 눕지 마. 풀밭에서 잠자던 풀벌레 놀라 널 확 할퀴어 버릴지도 몰라. 꽃향기가 솔솔솔 내 코를 간지리더라도 가까이서 흠흠 거리지 마. 꽃잎 속에서 점심 먹던 꿀벌 놀라 널 깨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은 풀밭에도 꽃밭에도 내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놀러 왔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박혜선님의 동시 내 말은 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피디님이 음악도 잘 골라주시고 음악 감상하다가 그냥 계속 음악 감상만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풀밭에 누군가가 먼저 놀라왔을 테니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그쵸? 풀밭 네. 곳곳에 먼저 와 있었나 봐요. 네, 풀밭에 벌렁 누웠다가는 풀벌레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쵸. 꽃향기를 또 이렇게 맡다가 꿀벌이 놀라 확 또 깨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주변에 나보다 먼저 온 또 누가 있나 이렇게 그쵸. 잘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동시의 표현들은 네. 어쨌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네,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순수한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시로 또 옮겨 적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선을 아름답게 해서 또 시가 또 탄생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만세에서는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에 관한 이야기와 동요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 과일 신호등 하나 네, 들렸었죠. 과일 신호등. 네, 네. 오늘은 전체가 다 안전 수칙에 관한 동요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노래들이 있을까?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첫 곡 들려드릴게요. 김정려 작사 작곡 모두 함께 안정송 현음 중창단 노래입니다.
김정여 작사 작곡 모두 함께 안전송 현음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안전수칙은 여러 번 정말 반복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알면서도 순간 아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평상시에 안전을 생각하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전수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교육하는 것은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는 것. 그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네, 교통안전. 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건너는 것. 맞아요. 강조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말입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전방주시를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죠? 거의 대부분 뒤에서 건너는 그쵸? 사람도 건너는 사람은 전방만 보고 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그렇죠. 방향만 보고 가잖아요. 네.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맞아요. 건너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좋은데 그 건너가는 것만 급해가지고 급하게 그러니까요. 가다 보니까 네. 휙 나왔다가 맞아요.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저도 집에서 나오는 그 입구가 조금 골목같이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네. 그 나오자마자 바로 대로변이긴 해요. 근데 킥보드 이제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킥보드가요 멈춤을 하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놀랬던지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맞아요. 킥보드 타시는 분들도 정말 안전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킥보드 사고도 참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자동차들도 중요하지만 안전 수칙 잘 지키셔야 되겠지만 타는 것들 다 위험한 것 맞아요. 같아요. 보행자분들도 안전 수칙 지켜주셔야 돼요. 맞아요. 횡단보도를 건너셔야지 무단횡단 하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길을 건널 때 정말 급하지 않게 건너야 하는데 그럼요. 신호등이 저기서 깜빡깜빡거리면 왜 이렇게 뛰어요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네. 그러지 말고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면 좀 다음 신호에 건너야지 그렇죠. 맞아요. 좀 여유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보행자들도 뭐 차들도 다들 조심해야 되고 또 네. 스쿨존 사고 네. 그렇죠. 되게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도 생기고 막 맞아요. 이랬잖아요. 맞아요. 네, 스쿨존 그래서 30km로 달리게끔 네. 되어 있는데 네.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어가야 되는 거죠. 네, 차가 서행. 서행해야 돼. 30km 30km를 간다 해도 사실은 차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튀어나온다면은 그거는 정말 아무리 네. 천천히 간다 해도 막지 못해요. 막지 못하는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길을 강조해야 건널 될것 때는 차가 오는지 요즘 차가 와도 그렇게 안 비키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앞에 학생이 지나가길래 빵빵 클락션을 울렸어요. 클락션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이어폰을 껴서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아이고. 진행을 해서 제가 갑자기 확 멈췄는데 약간 팔꿈치를 툭 친 거예요. 아이고. 백밀러를 제가 백밀러로 그렇죠. 거기 부딪혔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그쵸, 주고 갔죠. 응. 주고 갔는데 나중에 제가 뺑소니가 된 거예요. 에? 왜 진짜요? 그러냐면 제가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이제 라디오나 뭐 하고 뭐 전화를 못 받아서 진짜 하실 그 수도 있지. 학부모께서 이게 부모께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뺑소니. 아이고야. 제가 한 번 더 준 해보시지.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설명하고 이제 백손이 처리는 안 됐었고. 그죠. 연락처 어쨌든 주긴 했었으니까. 그 아이게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받는다고 하셔서 치료비만 제가 좀 물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또 사실은 보행자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행자의 잘못이 크죠.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엄마께서 맞아요. 들었을 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엄마 마음에서는 그렇죠. 병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병원비는 조금 물어줬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유, 늘 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쵸? 또 정신 놓고 있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니까 음. 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늘 조심하십시오. 네. 신호등 문제 또 많은데요. 네. 다음 꼭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김지은 작사, 한혜원 작곡, 콩닥콩닥 신호등, 러브락 귀여운 천사들 노래입니다.
빨리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stop stop 멈춰요 위험해요 안 돼요 물물 소중하니까 빨리 가면 안 돼요 stop 깜빡깜빡 노랑구리가 빠져요 구름구름 자동차로가 빠져요 두루다가 빨리빨리 달려가고 싶고 차근차근 빨리 달려가고 이러다 그럴 때 잠깐 스탑 스탑 무조건 멈춰 스탑 오른쪽 왼쪽 스탑 살펴보고 건너요 조심조심 건너요 궁금한 점 김지은 작사, 한혜원 작곡, 콩닥콩닥 신호등, 러브락 귀여운 천사들 노래였습니다. 스탑. 여기 또 랩이 나오네. 멋지게 달려가고 싶지만 스탑 스탑 멈춰요. 빨리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스탑 스탑 멈춰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제가 노래 가르쳤어요. 아, 어쩐지요. 네. 제발 좀 멈추라고 정말 맞아요. 길 건너갈 때 내가 가는 방향만 보지 말고 오른쪽 왼쪽 이리저리 정말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럼요. 걸어갈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차도 보행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네. 어우, 항상 정말 조심해야 무서워요. 돼요. 요즘에 또 오토바이들도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오토바이, 자전거, 뭐 킥보드 할 것 없이 그러니까요. 다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순간이에요. 그럼요. 순간에 사고 납니다. 또 주차 이제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주차 문제 어쨌든 네. 주차된 차 사이로 나오는 그런 맞아요. 것들 사람들 위험해요. 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골목길에서 정말 툭툭 튀어나오면 아무리 자동차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위험이 또 있어요. 저 경험해봤잖아요. 네. 사고 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틀어서 가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이제 발을 올리고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적도 있고 앞에 이렇게 그냥 쭉 뻗은 길이었어요. 근데 네. 옆에 차가 서 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어. 뒷문이. 그래서 뭐지? 하고서 그때도 이제 천천히 서행하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네. 어른들이 이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가 거기서 갑자기 툭 어머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그 어른들도 놀래고 아이도 놀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차에서 차 안에서 그 조수석에 있으신 분들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갓길에 딱 붙여서 정차하지 않으면 내릴 때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나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부딪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큰일 나요. 잘 보고 내려셔야 합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보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요? 네. 그 무신호 횡단보도의 경우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서로 주의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아무래도.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서로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신호등만 보고 그렇죠. 건너니까. 신호등이 불만 바뀌면 바로 건너고 막 그쵸, 이러니까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러겠네요. 그 국내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률은 0.71명. OECD 그 국가 중에 평균으로 0.32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많이 높네요.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중 그 사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애들이 또 사고 그렇게 계속 많이 나는군요, 진짜. 그러니까요. 길 건널 때 왜 노란색 안전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전선 뒤에 한 발짝 뒤로 더 물러서 가지고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켜지더라도 맞아요. 잠깐 멈춤해서 차가 지나가나 보고 그 다음에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애들은 또 파란불 되면 빨리 네. 건너려고 막 뛰어가요. 맞아요. 횡단보도로.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횡단보도가 됐던 뭐가 됐던 길을 건널 때 뛰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튀어나가는 거와 보고서 그럼. 멈추는 거하고 좀 달라서 천천히 잘 보고 네. 차가 오지 않을 때 그냥 천천히 건너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우회전할 때는 또 한 번 무조건 멈추고 멈춤. 무조건 멈추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있을 때
땐 반드시 멈춰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교통 법규로 만들어졌는데 이번 곡도 들으시면서 한번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경록 작사 작곡 한 발짝 뒤로 꼬마 안전지킴이 노래입니다.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어 물러서 있어 물러서 있어 물러서 있어 초록불을 기다리며 서 있을 때 한 발짝 뒤로 서야 해 쌩쌩 달리는 자동차는 내가 잘 안 보이니까 한 발짝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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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 있어 물러서 있어 물러서 있어 물러서 있어 신호가 바뀌고 나서 곧바로 건너면 사고 날 위험이 있어 두리번 살핀 후에 건너야 안전하니까 한 발짝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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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있어 최경록 작사 작곡 한 발짝 뒤로 꼬마 안전지킴이 노래였습니다. 재밌어요. 노래가 재밌네요. 네.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이거 그거잖아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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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네. 저도 그래서 딱 네. 음을 듣는 순간 맞나 하고 다시 한번 이게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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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봤어요. 저도 재밌네요. 네. 길을 건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정말 서로 조심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아까 보는데 물러서 있으라고 하고 차는 자기를 잘 안 보인다고 쌩쌩 그렇죠. 달리는 자동차는 네. 내가 잘 안 보이니까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와닿고 재밌는 노래였어요. 네, 아이고 이 최경록 선생님께서 이 노랫말을 직접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재밌게 잘 쓰셨네요. 잘하셨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비 내리는 초저녁 시간에 맞아요. 특히 위험. 신호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 차량 정보가 높은 그 대형 트럭일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바람에 대형 트럭이 앞에 딱 있으면은 신호등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앞에 큰 차가 가다 보니까 바뀌어서 이제 쭉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절에 신호등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차가 트럭이 정말 비 올 때 이 물벼락이라도 맞아요. 튕겨봐요. 무서워요. 그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신호등이 바뀐지도 모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높은 가로수 나뭇잎들 때문에 안 보이는 신호등이 경우도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운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이 있죠. 그래서 LED 신호등이 생겼대요. LED 신호등이 그래서 최근에 횡단보도 보니까 네. 네, LED 신호등.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맞아요. 표시되어 있고 네. 이렇더라고요. 네네네. 색깔 표시되어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무심코 있다가도 파란색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죠. 바닥 보고 바닥도 보고 옆에도 보고 있고. 예. 네, 맞아요. 소리도 요즘에 나고 요즘에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까지 나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파란불입니다. 뭐 네. 이렇게
옥션은 아직은 그런 그래요? 정도까지 신호등은 없어요. 근데 도시는 아무래도 소리도 있겠죠. 나던데요? 맞아요. 또 띠릭띠릭 이런 네, 소리도 맞아요. 나기도 띠릭띠릭. 하고. 그 띠릭띠릭이 또 띠릭띠릭띠릭 그럼 또 마음 급해져가지고 맞아요. 또 급하게 만들어요 또. 네. 신호등도 이렇게 LED 불들이 켜지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사고율을 줄이잖아요.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도 또 교차로에서 차선 그 바닥에 맞아요. 뭐 핑크색, 초록색, 뭐 이렇게 예, 표시돼 있어서. 파랑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사고율을 확실히 줄였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을 잘 몰라서도 잘못 진입했다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서울에도 그런 곳이 곳곳 좀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그쵸. 고속도로에도 뭐 많고. 맞아요. 네. 서울 운전하다 보면은 길이 네, 잘못 강변도로 이렇게 달릴 진입했다. 때도 강변도로에서 이렇게 또 빠지는 곳도 다 맞아요. 표시가 되어 네. 있고 올림픽 도로. 맞아요. 네, 표시가 서울은 다 되어 잘못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주 네, 그렇죠. 잘못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네, 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비 오는 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네. 조선호 작사, 백현주 작곡, 비 오는 날, 유재원 소리사랑 중창단 노래입니다. 주룩주룩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장화 신고 학교에 가는 길 낮은데도 어두컴컴 그래서 더욱 조심조심해야 해요 날씨도 없지만 길 더 미끄러워요 우산이 낮게 쓰면 앞길도 안 보이고 자동차 오는 줄도 모르고 갈 수가 있죠 힘을 좀 받아도 우산을 높게 들고 안과역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갑시다 주룩주룩 비 오는 날 학교 수업 마치고서 집으로 가는 길 낮은데도 어두컴컴 그래서 더욱 조심조심해야 해요 한눈을 팔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산에 앞길 가려 자동차 안 보이고 아는 길 가는데도 사고가 날 수가 있죠 힘을 좀 받아도 우산을 높게 들고 안과역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갑시다 조선호 작사, 백현주 작곡, 비 오는 날, 유재원 소리사랑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이 비 오는 날은 정말 우산을 낮게 들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빗물 좀 맞더라도 우산을 높게 들고 걸으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요들이 지금 안전에 관련된 동요들이 너무 쏙쏙 진짜 지켜야 될 일들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튼 뭐 조심하면 사고의 그럼요.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주의해라는 그런 잔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꼭 그럼요. 들어야 하는 소리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잖아요. 개구리? 파충류죠, 파충류. 네, 개구리. 개구리? 지난번에는 왜 청개구리 청개구리 이야기.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들려드렸는데, 확 개구리가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음. 개구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의 개구리는
욕심과 허세를 부리다가 큰 일을 치른 그런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소처럼 커지고 싶은 개구리. 개굴 개굴 개골 개골. 연못은 개구리들의 놀이터예요. 왕방울 개구리가 풀잎 위에서 물 웅덩이 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에이, 이것도 시시해. 얘들아, 우리 여기를 벗어나 땅으로 나가보자. 그래. 왕방울 개구리는 친구들과 함께 땅으로 훌쩍 뛰어올랐어요. 우와, 벌판에는 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을 거야. 왕방울 개구리는 신이 나서 벌판으로 달려갔고 개구리 친구들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동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개구리들은 어느새 넓은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벌판에 누워있는 커다란 황소를 보고 왕눈이 개구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정말 크다. 개구리들의 눈이 뿅 튀어나왔고 입은 크게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황소의 울음소리에 땅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유,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자. 개구리들은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방울 개구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벌판에서 만난 황소가 자꾸 생각났어요. 아, 황소처럼 몸집이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니 왕방울 개구리는 동생 왕눈이 개구리가 보는 앞에서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잘 봐. 내 배가 얼마나 커지는지. 왕방울 개구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동생 왕눈이 개구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하, 언니 배가 달걀만하다. 왕방울 개구리는 왕눈이 개구리와 함께 다시 숲으로 가서 황소를 보았습니다. 왕방울 개구리는 다시 흡하고 숨을 들여 마셨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 배가 사과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왕눈이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조금 커지긴 했는데 그만해, 오빠. 오빠가 아무리 배를 부풀려도 황소만해질 수는 없어. 왕방울 개구리는 그래도 계속 숨을 들이마셨어요. 배가 점점 풍선만해지더니 갑자기 따끔따끔 아파왔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고 왕눈이 개구리가 계속 말렸지만 왕방울 개구리는 황소만큼 커지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왕방울 개구리의 배가 펑 하고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헐. 네. 아이고야, 왕방울 개구리도 황소처럼 커지고 싶었던 건데 욕심을 너무 부렸네요, 정말. 이 이야기가 사실은 왕방울 언니 개구리인데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오빠 개구리처럼 오빠 개구리를 내서 했어요. 제가 오빠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게요. 아유, 모두 정말 각자의 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결국 불쌍한 왕방울 개구리는 배가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리고 그러게 말았네요. 말이에요. 쓸데없는 욕심이 아주 슬프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요.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살면 되는데 꼭 욕심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죠. 네, 항상 보면 욕심 때문에 조금 뭔가가 사고도 나고 또 오히려 욕심 때문에 더 얻지도 못하는 경우도 맞아요. 발생이 되고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과욕을 부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맞아요. 아이고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는 노래 한번 들을게요. 네. 손정아 작사 작곡 정말 큰일 나요. 정지아 노래입니다. 흔들흔들 의자에 올라서서 숨쉬고 싱싱 방문에 매달려서 나봐요. 나의 호기심 커질 때마다 들리는 소리. 안돼, 위험해요. 쿵 떨어져 머리에 뜨고 쾅 부딪혀 눈물이 나면 엄마 아빠의 마에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겨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요. 정말로 그일이 납니다. 희망이가 밝게 숨쉬는 곳 안전이 내일이랍니다. 꾸깃꾸깃 종이옷을 다리미로 싹싹 찰깍찰깍 리듬 맞춰 가스렌지 손대요. 나의 궁금증 커질 때마다 들리는 소리. 안돼, 위험해요. 아 뜨거워 손이 빨개요. 펑 터져서 숨이 막히면 119 아저씨의 땀방울이 마르지 않아요. 안돼요 안돼 위험해요. 정말로 그일이 납니다. 희망이와 함께 지켜가요. 행복이 가득한 세상. 손정아 작사 작곡 정말 큰일 나요. 정지아 노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알고도 호기심 이렇게 호기심 많고 궁금해서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맞아요. 뭐 아이들 정말 흔들흔들 의자 가서도 막 춤추고 그럼요. 창문에 매달려서도 날아보고 그럼요. 아이고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만화나 영화 나오는 곳에서 따라하다가 그럼요. 큰일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뭐 슈퍼맨처럼 날아보려고 보자기만 하나 두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우선 그냥 시작은 쇼파? 그렇죠. 쇼파? 소파에서 침대에서 뛰어나니까. 시작했다가 그럼요. 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큰일 나지. 남자 어린이들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슈퍼맨이 된다든지 막 그럼요. 스파이더맨 된다고 또 벽 타고 막 그럼요. 문에다가 문 사이에 응. 딱 지탱해 갖고 막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날 수 있을까? 맞아요. 하면서. 음. 네, 머리에다가 또 저기 우산 쓰고서 뛰어내리는 우산 쓰고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음. 아니 저도 남동생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보자기만 두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단독주택 같은 게 2층에서 막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발목도 다치고 맞아요. 붕대 감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궁금할까요? 네. 아, 아니 건물과 건물 사이 또 뛰어내린다고. 그렇죠. 옛날에는 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죠. 옆집으로 금방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거리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거리감이 없어져요. 거리감이 없어져서 그냥 훅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쏙 빠져버리죠. 건물과 건물 생각만 사이. 해도 너무 끔찍해요. 끔찍하네요. 네, 아찔해요, 진짜. 맞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1층에서 불이 났거든요. 진짜요? 저희가 아파트가 15층짜리인데 아니 갑자기 1층에서 불이 났다고 다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갔는데 전 핸드폰만 들고 내려갔어요. 핸드폰하고 충전기만 들고 딱 내려갔는데 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까지 다 내려갔다니까요. 네, 그렇죠. 다 피시네. 아니 1층에
그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있는 쪽에서 아. 실외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뭐 과열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과열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문을 에어컨 쪽에 밖에 문을 닫아놨나 봐요. 이렇게 갤러리 문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열어놓고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 나갈게. 네, 했어야 더운 되는데. 바람이 못 나가서 아마 과열돼가지고 그게 팡 터졌나 봐요. 아, 그랬구나. 네.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금방 소방관들이 오셔서 불 금방 끄시고 올라가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뭐 또 잘못해서. 네, 거기 질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가스 엘리베이터가 때문에. 멈추면 그 계단으로 연기.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아 이제 다 불 껐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1층에서 벌써 연기가 차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저희가 11층이거든요. 저희 집. 네네. 11층까지 막 숨을 거의 못 쉬고 올라갔던 그러니까 큰일 그런 날 생각이 뻔했네요. 납니다. 아, 그게 바로 그것도 불과 몇 주 전 조심해야겠네. 일이었어요. 한 1, 2주 정도? 아 진짜요? 네. 근데 뭐 저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내려가긴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습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반드시 불이 났을 경우에 계단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거 잊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를 하죠? 119. 그렇죠. 119 신고를 많이 하는데 119 소방관 아저씨들의 수고를 좀 덜 해드리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고가 났다면 아무튼 근데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신고해야죠. 합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은 그래서 1분 1초도 마음을 못 놓으신대요. 그렇죠. 네, 이 소방관 아저씨를 또 재밌게 표현한 또 어떤 또 즐겁고 명랑한 곡이 있습니다. 아, 또 동료. 네, 소방관 아저씨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현혜수 작사, 김신혜 작곡, 빨간 모자 아저씨, 남윤지 노래입니다. 아이고 넘어졌네 무릎이 깨졌네 골목에선 개구장이 조심조심 놀아야죠 어머나 큰일 났네 가스불 꺼졌네 가정에서 나빠마 안전점검 하셔야죠 작은 일에도 조심하면 큰 사고 없어요 작은 일이라 방심하면 큰 사고 생겨요 빨간 모자 아저씨 119 아저씨 조심하고 예방하면 웃는 얼굴 고마워요 아이고 넘어졌네 무릎이 깨졌네 골목에선 개구장이 조심조심 놀아야죠 어머나 큰일 났네 가스불 꺼졌네 가정에선 아빠 엄마 안전점검 하셔야죠 작은 일에도 조심하면 큰 사고 없어요 작은 일이라 방심하면 큰 사고 생겨요 빨간 모자 아저씨 119 아저씨 조심하고 예방하면 웃는 얼굴 고마워요 현혜수 작사, 김신혜 작곡, 빨간 모자 아저씨, 남윤지 노래였습니다. 아유 노래가 가사가 아이고 넘어졌네, 아이고 넘어졌네 이거네요. 네. 아, 무릎이 깨졌네. 무릎도 깨지고 가스불도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럼요. 가스불도 조심해야 그럼요. 돼요. 무서워요. 네, 이 노래가 발표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3년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방 2집에 있는 노래니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오래된 노래였군요. 네, 이 작곡가 김신혜 선생님의 데뷔곡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재밌어요, 네, 노래도. 김신혜 선생님은
그 수수꽃다리 작곡가 최영순 선생님과 같은 오케스트라단 소속의 연주자셨대요. 그러죠. 네, 그 수수꽃다리 작곡가인 최영순 선생님은 또 첼로 전공을 하셨거든요. 네. 이 김신혜 선생님은 플룻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같은 오케스트라단 소속의 연주자셨는데 최영순 선생님께서 권유하셔서 동요를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신혜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또 동요 작곡가 선생님 되셨군요. 우리 김진애 선생님께서. 네. 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애착이 있으신 곡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곡이고 하니까. 우리가 사고 시에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잖아요. 네. 소방차나 또 앰뷸런스, 구급차, 네. 또 삐업삐업삐업 뭐 소리가 나면 운전자들은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그럼요. 비켜줘야 돼요. 비키지 않고 앞에서 먼저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큰일 나요. 안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삐업삐업삐업 뒤에서 응급차가 구급차가 오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맞아요. 쫙 쫙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시민의식.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네. 앞에서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막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아유. 어떤 사람인지 얼굴 좀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런 분들 보면 아니 저 진짜 얼굴 구급차가 공개 좀 했으면 가는데. 좋겠네요. 맞아요. 정말 답답한 차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고 또 출동했는데 골목골목이 주차단 차들 때문에 빨리 출동 못한 그렇죠. 경우도 있대요. 골목에 불법 주차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좀 비켜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달리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멀리서 삐어삐어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으로 차를 딱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렇죠. 길을 네. 터주려고. 네. 그런데 미리미리 길을 안 터주고 바로 자기 뒤에서 차가 삐어삐어 하는데도 안 비키고 맞아요. 계속해서 막 오왕좌왕하는 뭐 차들도 있거든요. 옆으로만 조금만 벌려주면 충분히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차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전이 좀 미숙한 차들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네. 그냥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가 보죠 뭐. 네. 119 소방차, 네. 또 앰뷸런스, 구급차, 또 경찰차도 삐어삐어 소리 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출동차들의 사이렌 소리를 제가 연구해봤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렌 소리가 좀 다 다르죠. 네. 어떤 영화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 울린다는 게 그 소방차? 네, 소방 사이렌 울려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던데 참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렌 소리 아. 맞아요. 선생님 잘 저 연구하셨네요.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든지 연구합니다, 저는. 네. 아니 119 소방차 소리는 윙 이렇게 길잖아요. 윙 길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네. 길고 길고. 긴 소리가 나요. 네. 그 경찰차 소리는 막 왜요 왜요 맞아, 왜요 맞아, 왜요 맞아. 왜요 왜요 소리가 납니다. 왜요? 네. 그게 음정으로는 레도 이거예요. 아, 레도. 제가 피아노로 쳐봤다니까요. 네. 또 구급차 소리는 또 이요 맞아요. 이요 역시. 이요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것도 피아노로? 예, 미도 그런데 피아노 쳐보니까 그게 파샵 레 오. 3도 차이긴 한데 네. 어쨌든 미도. 미도 미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네. 음악 하시는 분이라 또 이렇게 사이렌 소리도 이렇게 네. 개 이름으로 해주시니까 또 재밌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빨리 길을 네. 터줍시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아주 행복한 교통나라가 된답니다. 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바로 행복교통나라라는 노래인데요. 네. 정수훈 작사, 이재능 작곡, 행복교통나라, 꿈나라 중창단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 교통 나라로 떠나볼까요? 쌩쌩 달리는 걸 좋아하면 누군가는 다쳐 슬퍼해요. 설마 하는 생각 하신다면 누군가는
정수훈 작사, 이재능 작곡, 행복 교통나라, 꿈나라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안전에 관련된 동요들을 들으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정보들. 네. 네, 그리고 정말 쏙쏙쏙쏙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가사들 보니까 이 노래도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살짝 눈 가리고 반칙하면 누군가는 다쳐서 다치지. 슬퍼해요. 맞아요, 반칙. 네. 맞아요. 운전자나 보행자나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서로 그럼요. 서로들 네, 배려해주고 배려를 서로 해주면. 조심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 맞아요. 언젠가 한번 주제로 또 이런 노래들 모아봐야겠습니다. 네. 어. 좋은 주제네요, 또. 네, 정말 서로 서로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준다면 싸움도 없고 세상이 정말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질 텐데 말이죠. 그럼요.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 또는 기쁨 이런 걸 같이 또 공감하고 이러다 보면 배려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주면 좋겠죠. 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동요들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네요. 그러게요. 또 마지막 곡이네요. 아이고 8월 첫 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아유, 정말이요. 이 안전 수칙 잘 지키기에 대한 노래들을 지금 뭐 교통 교통에 대한 소방관. 안전 그쵸.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많이 나왔는데 8월에 특히 여름철 물놀이 맞아요. 물놀이가 있잖아요. 오, 휴가 맞아요. 가시면 또 물가에 또 가시고 하니까 맞아요. 물놀이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여름철에 물 있는 곳에 휴가를 많이 그렇죠, 가시니까. 또 물의 안전 진짜. 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정아 쌤은? 우선 물가는 안 갈 것인가? 물가는 크게 물가는 안 가요? 물가를 만약에 간다 해도 항상 구명조끼는 무조건 있게. 그렇죠. 네. 계곡으로 가더라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네, 계곡 비가 갑자기 혹시라도 쏘나기 오면 물이 금방 물거든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있는 곳으로 정말 휴가들을 많이 가실 텐데 물놀이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해마다 물놀이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선호 작사, 김봉학 작곡, 안전한 물놀이, 조현정 노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잘하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칠 시간 됐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 인사드리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난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